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주목할 기업은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2025년 3분기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24.8% 나왔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이른바 전력 슈퍼사이클이라는 기대감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강력한 성장세가 과연 2030년까지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전망을 놓고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HD현대일렉트릭의 미래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의 이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몇 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마냥 장밋빛 미래만 그리기보다는 글쎄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로 전례 없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해요. 2030년까지 성장이 이뤄질 거라는 근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록적인 3분기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주 잔고인데요. 이게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9조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상 2030년까지 공장을 계속 돌릴 물량을 확보한 셈이죠. 심지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해서 향후 한 2년치 생산 슬롯은 이미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이 안정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지금 북미랑 유럽을 중심으로 전력기기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도 있고 오래된 전력망 교체해야 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면서요. 특히 기술 장벽이 높아서 소수업체만 만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765kV 같은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또 유럽 환경 규제 때문에 수요가 커지는 친환경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그 GIS 같은 고수익 제품들이 날개돋친데 팔리고 있다는 거죠. 유럽 수주만 봐도 작년보다 168.9% 늘었고요.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에다가 순현금 상태의 탄탄한 재무 구조까지 갖췄으니 장기 성장을 의심하긴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현재의 실적이 좋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하지만 이게 2030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이렇게 순항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첫째로 그 수주 잔고의 66%, 거의 3분의 2가 미주 지역에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특정 지역의 경기가 꺾이거나 예를 들어 정책이 바뀌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유럽 비중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중동 같은 경우도 수익성 때문에 변압기보다는 GIS 위주로 수주한다는데 글쎄요, 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선택일 수 있죠. 둘째는 2030년까지 생산 계획이 꽉 찼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역설적으로는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한 주문이 들어와도 빨라야 2028년, 2029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생산 능력을 30% 늘리고는 있습니다만 AI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폭발적인 수요를 과연 다 감당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몇 년 뒤에 물량까지 미리 계약하는 방식, 물론 안정적이죠. 하지만 그 사이에 기술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위험 부담도 이건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는 거거든요. 국내 배전반 시작이 좀 주춤하는 등 일부 사업의 부진도 사실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그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70억 달러라는 이 잔고가 주는 안정성, 이게 정말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사 측 설명 들어보면 계약 취소는 거의 없다고 하고요. 오히려 웃돈을 주고서라도 이 생산 슬롯을 먼저 확보하려는 수요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면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입지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저는 경직성보다는 이 안정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성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안정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경직성의 대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8년 이후의 시장이 지금과 같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너무 먼 미래까지 계약으로 꽁꽁 묶여 있으면 급변하는 기술이나 시장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장기 계약이 발목을 잡는 황금 수갑 같은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산 능력을 30% 늘리는 건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기술 장벽이 높은 그 765kV 변압기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역량을 키우는 거잖아요. 이건 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폭증하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맞춰서 핵심 제품 생산을 늘리는 아주 전략적인 투자라고 봐야죠. 네, 그 증설분으로도 AI 관련 수요를 다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스스로도 증설 후에도 공급 부족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여전히 생산 능력이 수요를 밑돌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 눈앞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 가장 확실한 성장 기회가 있는 곳이 북미하고 유럽 시장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가 강점을 가진 765kV 변압기나 친환경 GIS 같은 기술로 승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죠. 기회가 있는 곳에 역량을 집중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특정 시장과 소수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건 뭐 항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만약에 해당 시장의 정책이 예상과 다르게 바뀐다거나 혹은 경쟁사들이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혀온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술 표준 같은 게 등장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 분산의 중요성, 이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압도적인 수주 잔고, 그리고 북미 유럽 중심의 강력한 수요, 또 경쟁 우위를 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 2030년까지는 이어질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전력 슈퍼사이클의 흐름을 가장 잘 타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서 장기적인 성과를 충분히 기대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강력한 성장세는 분명히 저도 인정합니다만 특정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든지 장기 계약에 따른 경직성, 그리고 긴 리드타임에서 오는 예측 불가능성 같은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험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 이게 결국 2030년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의 앞날이 밝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기업의 가능성과 또 위험 요인을 좀 다각도로 살펴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